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엄마 방문을 엽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엄마 얼굴을 비추면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엄마는 눈을 뜨고 나를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 기른 자식을 60년을 함께 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익숙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이제는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먹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내 이름도 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가 밥은 먹었냐는 말만은 매일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밥을 막 먹고 난 직후에도 묻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왜 하필 그 말만 기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엄마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이라는 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 66입니다. 2년 전 회사를 조기 퇴직하고 이곳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딸아이 육아를 도와야 했고 무엇보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돌봐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내 말이 맞았다는 걸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가족이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본다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이 낡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반복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엄마를 깨우고 세수를 도와드립니다. 엄마는 수도꼭지를 어떻게 트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칫솔에 치약을 짜는 것도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매일 아침 8시에 밥을 먹입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 줄은 압니다. 하지만 밥을 먹다가 자주 멈춥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 옆에 앉아서 함께 먹으면서 말을 겁니다. 맛있죠? 오늘 된장찌개 잘 됐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듭니다. 한 끼 식사를 마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오전 10시엔 산책을 나갑니다. 마을 뒷산 오르는 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엄마는 걷다가 자주 멈춥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길 위에 돌멩이를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긴 어디죠? 산책로예요. 경치 좋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5분 후 다시 묻습니다. 여긴 어디죠? 저는 다시 대답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제 하루입니다. 밥 먹이고 씻기고 산책하고 또 밥 먹이고 반복입니다. 끝없는 반복.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엄마가 묻는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 둡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나를 붙잡아 두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아직 엄마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처럼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너 언제 오니? 엄마, 저 지난주에 다녀갔잖아요. 그랬나? 내가 깜빡했나 보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는 전화가. 준호야, 너 언제 오니? 그제야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급히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냉장고에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 먹지 못하고 남겼고, 그 밥들은 그대로 식탁 위에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인지 검사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겁니다.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치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혼자 밥을 지어 먹었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다만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엄마 집에 갔더니 냄비가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상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동료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왜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려고 하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까?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엄마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엄마 혼자 절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제 학비를 벌고 제 밥을 챙기고 제 옷을 빨아주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밥 한 끼로 표현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한테 해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첫날 밤, 저는 엄마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엄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맞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인데 엄마는 그것조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엄마도 주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엄마가 잊어버릴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잊어버려도 저는 엄마를 잊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엄마 곁에 있을 거라고. 다음 날부터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엄마를 깨우고 옷을 입혀드리고 밥을 먹이는 일.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엄마 옷을 거꾸로 입히기도 했고 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목욕이었습니다. 엄마는 목욕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물이 무섭다고, 춥다고, 하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먼저 씻으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물 따뜻해요. 같이 씻어요. 엄마는 망설이다가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등을 밀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옛날에 엄마가 저 씻겨주셨죠? 이제 제가 엄마 씻겨드릴게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제가 해주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목욕은 조금 쉬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증상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처음엔 최근 일만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누가 왔는지. 하지만 점점 더 오래된 기억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 갔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엄마가 매일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받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세요. 잠깐 나가셨어요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 일 보러 나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다시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 갔어요?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절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걸. 60년을 함께 산 아들을, 뱃속에서 10달 품었던 아들을, 평생 키운 아들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울면 엄마가 불안해할 테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엄마는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묘한 위안 같은 것. 엄마는 제 얼굴을 잊었지만 누군가를 챙기는 마음만은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게 어쩌면 엄마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날들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도 작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깨워 창밖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눈 왔어요. 엄마는 창밖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예쁘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평소엔 무표정하던 엄마가 그 순간만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뜻하게 입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보며 엄마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신기하네. 엄마는 손바닥 위에 눈송이가 녹는 걸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눈을 보는 것처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매가 엄마한테서 많은 걸 앗아갔지만 동시에 준 것도 있다는 걸. 모든 순간을 처음처럼 경험하는 능력.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순수하게 감탄하는 마음.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무뎌진 감각,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엄마는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25살쯤의 엄마. 엄마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누구지?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저였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아기를 만졌습니다. 아기 예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도 아기를 보며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엄마. 그게 신기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군지 알아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지만 소중한 아기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에 대한 사랑만은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태는 사라졌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식사 시간은 전쟁입니다. 엄마는 밥을 먹다가 자주 멈춥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도 무슨 생각인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엄마, 드세요. 한 숟가락 뜨고 다시 멈춥니다. 한 끼 먹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다립니다. 엄마가 밥을 먹는 동안 저도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떨리는 손. 언젠가는 이 모습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덜 답답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엄마와 함께 밥 먹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밥을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엄마,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그래요? 먹었는데. 엄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먹이려고 애를 썼지만 엄마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제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맛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한 입만 드셔봐요. 엄마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엄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때요? 맛있네요. 그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엄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저한테 밥 먹이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저는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렇게 한 숟가락씩 떠먹이며 달래곤 했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밥을 먹이고 달래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순환인가 봅니다. 누군가 나를 키워주고 나는 그 사람을 돌보고. 산책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엄마와 함께 마을을 걷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엄마는 걷다가 자주 멈춥니다. 꽃을 보고 나비를 보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봅니다. 모든 게 신기한 듯 구경합니다. 저게 뭐예요? 개나리꽃이에요. 예쁘네요. 5분 후
엄마는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예요? 개나리꽃이에요. 예쁘네요. 똑같은 대화를 하루에도 10번씩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젠 익숙합니다. 오히려 엄마가 매번 새롭게 감탄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어느 날은 산책 중에 엄마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네에 사는 할머니였는데 엄마와 어릴 때부터 친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영숙이. 누구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소문으로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어릴 때 같이 놀던 거 기억나? 뒷산에서.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헤어지면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겠구나, 힘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를 잃어가는 슬픔.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엄마 친구분이에요. 그래요? 좋은 분 같았어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친구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감정만은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밤에는 엄마를 재우는 게 가장 힘듭니다. 엄마는 잠을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밤이 무섭다고, 혼자 있기 싫다고 합니다. 저도 옆방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는 그제야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빼려고 하면 금방 눈을 뜹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날밤 엄마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있을 땐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가 꿈속에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의식이 닿지 않는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제가 있다는 걸. 저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는 자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죠. 늦었어요.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에요. 여긴 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다른 데 있어요. 엄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말리자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막아요? 집에 가야 한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치매 환자가 집에 가겠다고 할 때는 억지로 막지 말고 함께 나가서 돌아오라고.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같이 가요. 저는 엄마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엄마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집이 어디 있죠?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우리는 30분쯤 걸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 도착했어요. 들어가요. 엄마는 집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방금 전까지 여긴 내 집이 아니라고 하던 엄마가 한 바퀴 돌아오니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치매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병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면 같이 나가고 밥 먹기 싫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권하고 잠 안 오면 같이 밤을 새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엄마를 고쳐야 할 환자로 봤다면 이젠 그냥 엄마로 봤습니다. 병이 있는 엄마, 도움이 필요한 엄마, 하지만 여전히 저의 엄마. 엄마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행복도 찾았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웃는 얼굴로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할 때, 산책하다가 엄마가 꽃이 예쁘네요 하고 감탄할 때, 밤에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고마워요 하고 말할 때, 그런 순간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선물인지도 모른다고.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엔 그리워질 거라고. 언젠가 엄마가 떠나면 저는 이 시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함께 밥 먹던 시간, 산책하던 시간, 손잡고 있던 시간.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중엔 소중한 기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엄마를 돌보고, 밤에 엄마를 재우고, 또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저는 엄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들. 누가 쓴 건지 궁금해서 한 장을 펼쳤습니다. 편지는 엄마가 쓴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의 글씨. 받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 나갔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들, 결혼 초기의 편지들, 제가 태어난 후의 편지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의 편지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준호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린대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한테 아버지를 못 지켜준 게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사람답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엄마와 아빠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떳떳한 사람이 되면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아버지를 잃은 슬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담, 주변의 시선. 하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었고, 항상 밥을 챙겼고,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받아쓰기 1등.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중학생이 됐어요. 많이 컸어요. 이제 저보다 키가 크네요. 그래도 아직은 제 아들이에요.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래요. 이제 곧 떠나겠죠. 기쁘면서도 슬퍼요. 하지만 준호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삶은 온통 저였다는 걸. 엄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를 위해 살았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편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제가 곧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아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지만 준호가 걱정돼요. 당신 부탁이에요. 준호를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가 사람답게 자라면 저는 그것만으로 됐어요. 제가 못해준 것들을 당신이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세요. 준호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요.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순자. 평생 고마웠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습니다. 저를 잘 키웠습니다. 사람답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엄마가 평생 키운 아들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편지 한 장을 꺼내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아빠한테 쓴 편지.
엄마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가 쓴 건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엄마가 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사람답게 자라면 나는 그것만으로 됐다고 쓰셨어요. 엄마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람답게 자라면 나는 그것만으로 됐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인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을요. 엄마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였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말이 기쁜 건 알았나 봅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드렸습니다. 엄마가 쓴 편지들, 제 이야기가 담긴 편지들.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랬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읽어줘서요. 제가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좋았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엄마가 저를 키워준 것처럼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많은 걸 잊어버렸지만 중요한 건 잊지 않았다는 걸.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 밥을 챙기는 마음. 그게 엄마의 본질이었고 그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당신의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요.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요. 2월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엄마 손을 감싸며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평생 함께한 엄마와의 이별을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되는 게 이별 아닌가요? 어느 날 밤, 엄마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물. 저는 황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엄마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물을 먹였습니다. 엄마는 조금 마시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엄마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전히 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잘해주셔서. 그날 밤, 저는 엄마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쁘다. 눈이에요, 엄마. 눈 내리는 거 보세요. 엄마는 한참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롭네요. 그날 저는 엄마를 안아 창가로 옮겼습니다. 엄마는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벼워진 걸까요? 창가에 앉혀드리고 함께 눈 내리는 걸 봤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 옆에 앉아서 함께 눈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 한참 후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네, 엄마. 먹었어요. 다행이네요. 엄마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엄마와 친했던 할머니들, 이웃 사람들 모두 엄마를 추억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 고생 많으셨지. 이제 편히 쉬시겠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엄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야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엄마가 없는 집,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 제가 차려놓은 밥상이었습니다. 밥은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밥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먹던 마지막 밥.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가 정말 떠났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울면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이제 그 밥을 제가 먹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건네주며 살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엄마가 좋아하던 꽃들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집에서 엄마의 추억과 함께 요즘은 마을 어르신들 식사를 돕는 일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가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좋아하십니다. 밥도 잘 챙겨드리고 말도 잘 들어드리니까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왜 이런 일을 하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좋은 분이었나 보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 사진 앞에 앉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밥 잘 먹었어요. 엄마가 항상 걱정하시던 거, 이제 걱정 마세요. 사진 속 엄마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엄마는 제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엄마와 함께 밥 먹는 꿈, 산책하는 꿈, 손잡고 있는 꿈. 꿈속에서 엄마는 절 알아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준호야,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울었나 봅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어제는 엄마 친구분인 영숙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며 엄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평생 자네만 생각하고 사셨어.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이었지. 그러셨어요? 그럼 자네가 서울 가서 잘 살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할머니의 말을 듣다가 울컥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엄마는 혼자 여기서 절 그리워하고 계셨겠죠. 하지만 제게는 자랑스럽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잘했어. 마지막에 내려와서 어머니 돌본 거.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감사합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자네 덕분에 순자가 외롭지 않게 마지막을 보냈잖아. 할머니는 가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도 건강해야 해. 자네 어머니가 그렇게 잘 키운 아들인데 오래오래 잘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잘 먹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봅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립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는 제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엄마가 저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저도 엄마의 얼굴을 조금씩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작은 습관들도.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밥 한 끼로 표현되는 사랑,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랑, 묵묵히 희생하는 사랑.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챙겨주고,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게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유산입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법, 돌보는 법, 함께 있는 법.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것,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묻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물어볼 차례고, 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질문 속에 엄마가 있으니까요. 창밖에 봄꽃이 흩날립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입니다. 내년 봄에도, 그 다음 봄에도 이 꽃은 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엄마를 생각할 것입니다. 꽃을 보며 예쁘다고 감탄하던 엄마를, 눈 내리는 걸 보며 미소 짓던 엄마를, 제 손을 잡고 밥은 먹었어요? 하고 묻던 엄마를. 엄마는 제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돌볼 때마다, 밥을 챙길 때마다, 손을 잡아줄 때마다 엄마는 그곳에 계십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엄마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밥을 먹고,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웃고, 가끔 울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아직 엄마를 기억합니다. 퍼즈.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